중국 전력난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석탄 수입과 생산을 늘리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있지만 석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폭우로 인한 중국 내 광산이 폐쇄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석탄 산지인 이 지역 홍수로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에너지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지난주부터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176만 명이 이재민이 됐고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산시성 성도타이 유안에는 지난주 18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의 10월 평균 강우량 25mm의 7배가 넘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70개의 현과 시에서 주택 붕괴, 침수, 산사태가 진행 중이고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시성 전역에서 1만 7천 채의 가옥이 붕괴되거나 침수됐고 12만 명 이상이 긴급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시성 홍수 사태는 3개월 전 300명 이상이 사망한 인근 허난성 폭우 사태에 이은 것입니다. 허난성에서도 불어난 강에 버스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은 전력난에 이어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 31개의 관할 지역 중 20여 개 지역에서 전력 비상조치가 발령된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사업용 전력에서 민간 지역 전력까지 감축을 확대하고 북동부 지역에서 전기 배급제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북부 랴오닝성은 11일 2주일 만에 5번째로 2단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총 전력 수요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전력 부족 상태를 뜻합니다. 중국의 산업지대 세성 중 가장 큰 전력 소비 지역인 랴오닝성은 9월 중순 이후 대규모 전력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도내 산업 담당 부서는 공지를 통해 10월, 11월에 부족한 전력이 4.74GW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랴오닝성은 하루 전력 부족량이 5.4GW에 달해 수십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업용 발전소가 생산을 중단한 지난달 마지막 3일간 2단계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석탄 수입량뿐 아니라 국내 광산의 생산량 확대를 지시하고 있지만 폭우로 인해 광산이 폐쇄되고 석탄 가격이 오르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석탄 최대 생산 지역인 산시성 200개 이상 광산의 생산량을 늘리고 동북부 지역에 우선 공급을 지시했는데 현재 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홍수로 약 60개의 탄광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석탄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석탄 선물 가격은 11일 기준 톤당 1,408.20 위안을 기록하며 11.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과 무역업자들은 올겨울 중국 내 석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며 4분기 전력 소비가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한 보고서는 중국의 전력난은 2022년 국내 총생산 성장을 짓누르며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중할 것이라며 생산과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GDP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중국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겨울철에 접어드는 북반구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석탄 부족과 탄소 배출 제한으로 인한 화력 발전소의 중단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용 전력과 민간 전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력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국의 남부 17개 도시가 전력난을 겪으며 제한 송전이 이뤄졌습니다. 더불어 대규모 홍수가 난 산시성은 중국의 주요 석탄 채굴 지역이라 이로 인해 석탄 가격이 한층 치솟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현재 중국이 심각한 석탄 재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시성의 석탄 채굴 일시 중단으로 전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진짜 위기는 홍수와 전력난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중국은 현재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1대1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준 뒤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국이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중국이 이렇게 취한
이익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한화로 약 3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상 국가들이 소득이 낮은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선진국들은 이미 기술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 가지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중국은 현재 지구의 3분의 2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축소하고 연기한다고 합니다. 수익 감소 및 투자금 손실에 악순환 고리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중국은 말라카이 협을 대체하는 루트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쿤민과 미얀마 서부 짜오퓨 사이에 송유관 및 가스관을 2,400여 킬로미터나 연결했으며 또한 620억 달러를 들여 중국의 카스와 파키스탄의 과다를 항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짜오퓨 항구 개발 사업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미얀마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73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대상국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인프라 시설을 지어줬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자극을 받은 주변국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실리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도 인프라 투자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일본, 인도 등 경쟁국의 견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26일 헌법 발효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 행사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초청된 적은 있지만 여러 나라 정상이 한꺼번에 온 적은 없었는데요. FT는 영내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 간 무역 규모는 580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과 아세안 간 무역 규모는 2020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는 크지만 인도도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인도, 미국, 호주와 군사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중국이 문제점을 간과해 1대1로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중국은 현재 홍수와 전력난까지 겹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과 경쟁하던 호주는 지난 8월 약 13조 원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8.9% 늘어난 규모로 월간 단위 무역 흑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애초 애널리스트들은 호주의 8월 무역 흑자 규모를 전월보다 하락한 103억 호주 달러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를 훨씬 상회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호주의 무역 흑자 규모는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와 난방용 석탄 등 호주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호주 일간지는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중국과 호주 간 분쟁이 시작될 때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호주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로 한동안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중국 축산 농가의 필수품인 호주산 건초 수출 금지,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맺었던 1대1로 협약 취소, 미국과 연합 군사훈련 강화, 대만과 통상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전력난을 넘어 날씨까지 중국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